두 분은 또 직무를 선택하시거나 전환을 하신 어떤 계기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국내 대기업에서 본사에서 있었는데요.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HR 어드민을 했었는데 HR 어드민이라는 게 사실은 인사도 해야 되고 총무도 해야 되고 하는 일이 진짜 짜잘하게 많아요. 부서원들하고 소통할 일이 되게 많은데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사실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오히려 좀 에너지를 얻는 편이었거든요. 네네네. HR이든 뭐든 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가닥을 잡았고요. 허브에 등록하면서 직무 분석을 하면서 고려를 해봤는데 HR이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채용을 제가 처음에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게 취업 시장이 많이 얼어붙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취준생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람도 있지만 좀 소극적인 지원자들도 한번 발굴해보는 일을 하고 싶다.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채용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았고 이제 내부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것 또한 그 사람들을 장점을 좀 찾아서 좀 디벨롭 시켜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HR 쪽에서도 채용이랑 HRD를 생각하게 됐었는데요. 트레이닝 컨설턴트가 좀 디벨롭하는 쪽하고 관련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쪽으로. 중간에 스타트업에 또 있었다고 맞아요. 얘기했는데 네. 그때는 또 어떤 직무에 계셨었는지. 사실은 제가 스타트업을 2개나 거쳐갔었어요. 네네. 코치님을 처음 뵀을 때가 첫 번째 스타트업에 재직 중이었어요. 그때 빨리 컵에 등록했었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스타트업을 2개를 거쳤거든요. 덜 돌아갔을 텐데. 지름길을 안 가고 첫 번째 스타트업에서는 에듀테크 또 핫한 기업이에요. 사실은 학생들한테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학생들을 매니지먼트하는 일을 했었어요. 거의 CS 쪽. 맞아요. 두 번째 회사는 제가 금융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못해가지고 네. 크라우드 펀딩 회사로 갔었거든요.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또 이제 그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오퍼레이션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왜 직무 전환인지 모르셨다면? 돌아 직무 전환이 돼. 네. 제이는요, 마케팅도 사실 되게 재밌는 직무고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F&B 회사가 엄청 작거나 안 유명하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회사에서 재밌는 PM 업무를 하다가 왜 데이터 분석을 굳이 선택해서 하게 됐는지 네. 일단 이전 회사가 아주 작고 이러진 않았지만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PM 업무 자체가 어떤 업무 스코업이 있다기보다는 한 회사의 제품의 오너 같은 그쵸. 역할을 해서 네. 정말 잡담을 많이 했었어요. 나이도 들고 하면서 이게 내가 물경력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잘 개발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커브를 알게 됐고 저는 이제 헤이즐이랑 다르게 사람들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타입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적점을 줄일 수 있는 업무면 좋겠다. 컴퓨터를 좋아하고 이런 면도 있고 사람들을 만나는 건 싫어하지만 사람들 일에 좀 참견하는 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좀 분석력이 있나? 데이터 분석이라는 직무가 어떤 뾰족함을 가지고 조금 움직인다고 그때는 생각을 해서 그런 스킬셋을 갖고 싶다. 욕심에 출발한 것 같습니다. 네, 좀 전문성이 있는 물경력이 앞으로도 안 될 그런 직무를 찾고 있었고 데이터 분석이 맞았던 사실 직무 전환 보통 되게 어렵다고 생각 많이 하고 두 분도 이제 연차가 아예 없던 건 아니었어서 불안함도 되게 컸을 거고 이게 될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제이가 했던 말이 굉장히 공감되는 게 저도 제가 어드민을 하다 보니까 물경력이라는 게 굉장히 갈수록 두렵게 다가오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회사를 오래 다니게 될 텐데 앞으로 30년은 일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킥이 뭘까?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뭔가 한 가지를 진득하니 못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분야인데 다양한 업무를 맛볼 수 있다면 이것도 찍어 먹어보고 저것도 찍어 먹어보고 할 수 있는 게 또 HR이라고 생각을 했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HR 제너럴리스트 굉장히 멋있는 말 같은데 사실은 넓고 얇게 많이 하는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 성격하고도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융권에 있다가 증권사나 은행이 아니라 HR 쪽으로 외국계로 틀게 된 게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 같은 건 없었어요? 특히 이제 데이터 분석은 사실 진입하기가 쉬운 직무는 아니잖아요. 컴퓨터를 진짜 잘해야 될 것 같고 네. 프로그래밍 잘해야 될 것 네네네. 같고 남초직군일 것 같고 막 그쵸. 그런 두려움이 네. 있었어요. 저는 마케팅이랑 CS랑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긴 했지만 제 이력에 되게 자신감이 없는 상태이기도 했고 나를 뽑아줄까? 그리고 또 나이 그쵸. 캡슐 되게 중요한데 네.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모르겠다고 약간 한 번만 눈 딱 감고 해보자. 커리어 브릿지 후배 다 찾아봤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약간 의심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찾아봤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기업에 갔다고 하니까 그래도 좋은 이력 아니겠어? 나 같은 사람이 있겠어? 했는데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한번 해보자. 어쨌든 하면서 애플이라는 네. 애플 짜잔 애플이라는 엄청난 회사에도 최종 합격을 하셨었잖아요. 그것 또한 데이터 분석 쪽의 직무였기 때문에 전환을 하면서 동시에 엄청난 회사들에 이제 합격하는 기력을 또 보여주셨죠.
두 분의 직무 만족도는 어떤지. 저도 사실은 이제 입사한 지 한 달 차이기 때문에 병아리로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직무에 대해서 120% 오, 만족하고 네. 있고요. 또 직무 전환이 제 인생에 있어서 오히려 터닝 포인트가 또 된 것 같아요. 새로운 산업군에서 새로운 업무를 배우다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이 트레이닝 컨설턴트가 아카데미 부서 소속이거든요. 오, 네. 그래서 안정적인 기업 안에서 혼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기분? 스타트업이 불안한 스타트업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받쳐주는 그렇죠. 안정적인 아, 느낌이 있다 너무 보니까 좋네. 그 안에서 나만의 이제 가게를 운영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 저런 거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해주신 대로 굉장히 크고 탄탄한 회사를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제이는 어때요? 어려움을 많이 예상을 하고 들어와서 사실 좀 힘든 부분도 있긴 해요. 100%, 120% 만족한다고 저는 말할 수는 없지만 80% 정도는 성공했다. 뭐랄까 이전에 있던 회사에서 다룰 수 있는 데이터가 사실 매출, 고객 데이터 좀 한정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부서에서 뜨는 데이터를 다른 부서에서는 보여주길 원치 않고 그런 어떤 가리는 현상들이 있는데 네. 지금은 너무 많아서 힘든 그런 대량 데이터를 다루고 있어서 이 회사에서 좀 잘 배워서 나중에 어떤 좋은 커리어가 되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기대감이 많이 들고요. 여기서 한 가지 갑자기 드는 궁금증. 그러면 대체 애플은 왜 깠을까? 왜 그랬어요? 왜? 저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직무에 대한 뾰족함을 갖고 맞아요. 싶었으니까 네, 네. 회사의 크고 작음보다는 지금보다도 큽니다. 아, 네. 지금보다도 커요. 네. 좀 더 직무적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네, 네. 어떤 분야에 성장하고 싶은지 그걸 보는 게 이제 다음 단계로 혹은 내가 이제 홀로서기를 했을 때도 좋은 뒷걸음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아쉬움이 없다는 거짓말이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말씀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뭔데요? 나 몰라. 이거 뭐야? 저희가 한참 이제 힘들 때 다 네. 같이 으쌰으쌰 이제 면접 보러 다니던 시기에 네. 손흥민 선수도 처음부터 프리미어 리거가 아니었다. 오. 터키 리그에서 뛴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는 좋은 터키 리그를 가는 게 중요하다. 그 그래요. 터키 리그에서 최선을 다해서 프리미어 리거가 되라. 제가 그거 적어놨어요. 오. 네,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까먹었는데 커리어 발판을 사용해서 디벨롭을 하라는 그쵸, 저의 그쵸. 어떤 맥락과 같은 맞습니다. 말씀을 너무 멋있게 해주셨네요. 저는 그런 비유를 잘 못해서. 거긴 아니야. 좋은 점들을 좀 들어봤으니까 고충이 있다면 혹은 이제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일단 회사에서 비즈니스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아카데미를 운영하려다 보면 전반적으로 이 모든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는 네, 그쵸. 점이 네. 전문 지식을 좀 다 알아야 되는. 네, 이런 점이 챌린징한 것 같아요. 아이고, 왜냐면 네. 저는 이제 문송합니다를 외치는 일개 문과생에 불과한데 갑자기 이제 기술을 모빌리티, 의료기기 이런 거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 점이 좀 챌린징하긴 한 것 같고 지금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교육을 운영하고 문의사항에 대해서도 응대할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전기차, 환경, 산업 보안까지 다양한 분야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를 좋아해서 괜찮은데 그쵸. 방대한 양이 쏟아지다 보니까 부담을 느낄 때도 조금은 있다는 부분이 네, 어려운 것 같아요.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다 찍어 먹어보는 걸 선호하는 네네. 그런 어떤 성향이 있고 또 공부하는 거 좋아하니까 괜찮은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혹은 이제 이런 거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친구들은 또 이 직무를 함에 있어서 고충이 크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이는 어때요? IT 회사는 사실 야근이 그렇죠. 네네. 적은 편이 아니어서 그렇죠. 그런 환경에 좀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하겠다. 하지만 알고 들어왔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 저도 이제 헤이즐처럼 어떤 배움의 끝이 없는 직무인 것 같아요. 조금만 내가 머리를 써서 뭔가 자동화를 시키면 훨씬 빨리 끝낼 수 있는 작업들이 많은데 공부를 해야 되고 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있다면 좋지만 힘들 때도 있다. 저 네. 퇴사해가지고 운동까지 다 끝나고 연락을 했을 때 아직 회사래요. 네. 네. 아침에 이제 라운지에서 한강뷰를 보면서 오. 커피를 내리면서 그래서 사무실에 가면 저분 누구지?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분 이제 이직을 하시면서 연봉을 좀 많이 올렸어요.